당뇨병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정작 자신이 당뇨병 환자인지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고혈압 약을 처방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의사 선생님께서 혈당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권유하셨습니다. 별 생각 없이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혈당이 무려 600 가까이 나왔고 당화혈색소는 11%나 되었습니다. 정상 공복 혈당이 100 미만인데 제 혈당은 그 6배에 달했고 당화혈색소 정상 수치가 5.7% 이하인 것에 비하면 제 수치는 거의 2배였습니다. 만약 그날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뇨병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혈당이 높다는 것이 단순히 혈액 속의 당 수치가 높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높은 혈당은 마치 끈적끈적한 시럽처럼 우리 혈관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혈관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고 결국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 합병증의 시작입니다. 작은 혈관부터 큰 혈관까지 우리 몸 구석구석의 혈관이 손상을 받습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그 혈관을 통해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던 장기들도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당뇨병이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눈입니다. 망막에는 미세한 혈관들이 그물처럼 퍼져 있는데 높은 혈당은 이 미세혈관들을 손상시킵니다. 이를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야가 흐려지고 심하면 실명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병은 성인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백내장이나 녹내장도 일반인보다 훨씬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신장, 이곳에도 미세혈관이 무수히 많습니다. 신장의 사구체라는 부분은 혈액을 여과하는 역할을 하는데 높은 혈당은 이 사구체의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초기에는 소변으로 소량의 단백질이 나오기 시작하고 점차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됩니다. 심각한 경우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투석을 받는 환자의 상당수가 당뇨병성 신증 환자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2배에서 4배 정도 높습니다. 높은 혈당은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촉진하고 혈관을 좁게 만들며 혈전 형성을 쉽게 만듭니다. 이 혈전이 우리 몸의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또한 만성적으로 혈관이 좁아지면 고혈압이 생기고 심장의 부담이 가중되어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높은 혈당은 신경세포에도 독성을 나타냅니다. 특히 말초신경부터 손상되기 시작하는데 이를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합니다. 발과 다리부터 저리고 감각이 무뎌지고 통증이 느껴집니다. 어떤 분들은 밤에 다리가 저려서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감각이 둔해져서 상처가 나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발로 이어지는 첫 단계입니다. 당뇨발은 당뇨병의 가장 무서운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말초혈관이 막혀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신경 손상으로 감각이 둔해지면서 발생합니다. 작은 상처나 물집이 생겨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 방치하게 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여기에 세균 감염까지 더해지면 괴사가 진행되어 결국 발가락이나 발 전체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수천 명의 당뇨병 환자가 당뇨발로 인해 발을 절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발을 절단하면 보행이 어려워지고 이는 곧 활동량 감소로 이어져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외에도 당뇨병은 치아와 잇몸 질환, 피부 감염, 소화기 문제, 성기능 장애, 우울증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성 질환에도 취약해집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거나 혈당이 높으신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상을 무시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괜찮아, 별로 안 아픈데?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당뇨병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갈증이 심하거나 소변을 자주 보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줄거나 피로감이 계속되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당뇨약 복용을 미루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당뇨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 때문에 약 복용을 미루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당뇨약은 평생 먹어야 하는 약이 아닙니다.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약입니다. 약을 먹지 않고 방치하면 앞서 말씀드린 모든 합병증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반대로 약을 복용하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많은 경우 혈당이 정상화되고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약을 복용했지만 생활 습관을 개선한 후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혈당에 주의하세요.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저혈당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과도한 운동을 하거나 술을 마시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저혈당 증상으로는 식은땀, 떨림, 어지러움, 두근거림, 배고픔 등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탕이나 주스 같은 단순당을 섭취해야 합니다. 항상 사탕이나 포도당 젤리를 휴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 관리에 신경 쓰세요. 매일 발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상처, 물집, 굳은 살, 색깔 변화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 발바닥, 발 뒤꿈치를 잘 살펴보세요. 발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리고 보습제를 발라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발톱은 일자로 자르고 너무 짧게 자르지 마세요. 편한 신발을 신고 맨발로 다니지 마세요.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금연하셔야 합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당뇨병 환자가 흡연을 하면 합병증 발생 위험이 몇 배로 증가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과 당뇨발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담배는 합병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금연이 어려우시다면 동네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주 또는 금주하세요. 술은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술 자체가 당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간에서의 당 대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술을 마시면 저혈당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가능하면 금주하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소량만 드시고 반드시 음식과 함께 드세요. 특히 공복에 술을 마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40세 이상은 2년마다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복혈당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소 고혈압이나 다른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할 때도 의사 선생님께 혈당 검사를 요청해 보세요.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뇨병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혈당을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측정기는 약국이나 의료기상에서 구입할 수 있고 진단받은 병의원에서 상담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정말 중요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혈당 측정을 위해 체열을 할 때 체열기를 손가락 끝이 아닌 옆면을 찌르세요. 손가락 끝에는 신경이 많이 몰려 있어 체열 시 통증이 더 심하고 반복되면 굳은 살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 옆면에는 신경이 덜 몰려 있어 통증이 훨씬 적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하여 기록해 두세요. 이 기록은 병원 방문 시 의사 선생님께 큰 도움이 됩니다. 혈당 수치의 패턴을 파악하고 어떤 음식이나 활동이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운동은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저도 매일 1시간씩 규칙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혈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혈당이 내려갑니다. 또한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져서 혈당 조절이 쉬워집니다.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는 10분에서 1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려가세요. 빠르게 걷기, 천천히 걷기를 반복하는 인터벌 워킹도 효과적입니다. 수영, 자전거 타기, 가벼운 등산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5일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단 운동 전후로 혈당을 확인하고 저혈당에 대비해 사탕이나 간식을 준비하세요. 또한 처음 시작할 때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자신에게 맞는 운동 강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식단 관리는 양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굶거나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흰쌀밥보다는 현미밥, 잡곡밥을 드세요. 흰빵, 과자, 케이크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피하세요.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되 급격히 줄이지 말고 점진적으로 조절하세요. 생선, 두부, 닭가슴살, 달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 끼니마다 다양한 채소를 듬뿍 드세요. 채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포만감을 줍니다. 과일에는 과당이 들어있어 혈당을 올립니다. 적당량만 드시고 주스보다는 생과일로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나눠서 드세요. 식사를 하실 때에는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을 먹으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끼니를 거르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드세요. 폭식도 피하세요. 과체중이신 분들은 체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크게 개선됩니다. 현재 체중의 5에서 10%만 줄여도 효과가 있습니다. 단 급격한 다이어트는 피하세요. 한 달에 2에서 3kg 정도 천천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과 식단 조절을 병행하면서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당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친구와의 대화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매일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병원 방문은 학생이 학교 가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최소 3개월에 한 번씩은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또한 1년에 한 번은 암과 검진, 신장 기능 검사, 발 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등 합병증 검사를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의 합병증은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치료됩니다. 당뇨병에 대해 공부하세요. 병원에서 제공하는 당뇨병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정보를 찾아보세요. 인터넷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도 많습니다. 기적의 치료법이나 건강식품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대부분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많고 우리 시니어들의 건강을 미끼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는 상술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이 많은 나라도 드뭅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꼭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혼자 싸우지 마세요. 가족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뇨병 환우회나 지역 보건소의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과 정보를 나누고 힘을 얻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좌절합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 합병증이 무서워 죽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뇨병은 조절됩니다. 암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아닙니다. 적절히 관리하면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건강하게 장수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당뇨병을 잘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금연, 절주, 이 모든 것들은 당뇨병이 없어도 누구나 실천해야 할 건강한 삶의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세요. 둘째, 당뇨약 복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필요한 치료입니다. 셋째,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넷째, 식단을 조절하되 극단적이지 않게 하세요. 다섯째, 금연하고 금주하세요. 여섯째, 발 건강에 신경 쓰세요. 일곱째,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세요. 여덟째, 당뇨병에 대해 공부하세요. 아홉째, 규칙적으로 혈당을 측정하세요. 열째,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혈당 600, 당화혈색소 11%라는 수치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약을 복용하고 매일 운동하고 식단을 조절했더니 6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약도 많이 줄였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뇨병은 조절됩니다. 검증된 치료 방법으로 안전하게 건강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행복한 시니어 생활 채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니어 분들께 꼭 필요한 생활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관한 댓글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시니어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